박사님, 통풍과 족저근막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풍은 우리가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나오는 이제 증상들인데요. 이거는 퓨린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요산으로 전환돼서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족저근막이 어디 있냐 하면 발 뒤꿈치부터 이제 발가락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길게 있는 두꺼운 섬유 조직인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통풍이 걸려도 발이 아프고 족저근막염이 걸려도 발이 아픈데 둘 중에 뭐가 더 아픈가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건강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뉴리TV PD 스텔라입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박사님,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언니가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서 있다 보니까 족저근막염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족저근막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족저근막염은요, 우리가 족저근막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족저근막은 어디 있냐 하면 발 뒤꿈치부터 이제 발가락 바로 밑에까지 쭉 이어지는 두꺼운 섬유 조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처음에 이렇게 발 딛잖아요. 네. 그럼 찌릿하면서 그다음에 계속 묵직한 그런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뭐 통풍 같은 경우는 계속 아픈 건데 족저근막염은 디딜 때만 아픈 거예요? 아니요. 이게 디딜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때도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통풍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욱신욱신 거리는데 얘는 어쨌든 걷거나 뭔가 네, 행동을 서 있거나. 해야지 아픈 건 거죠? 네, 예, 예.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아픈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해지는 걸까요? 족저근막은요, 우리 발에 이제 아치 모양을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쿠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그 다음에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을 때, 그때는 이게 근막에 너무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통증 같은 경우는 좀 더 묵직하게 네.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럼 이 족저근막염도 평상시에 관리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발바닥과 종아리를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족저근막염이 가장 아픈 데가 언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때는 찌릿하면서도 묵직하게 아파요.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밤새 이제 쉬고 있을 때 이제 근육이 이완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수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이고 빨리 나가야지 그러고 딱 짚으면 아직 근육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지금 이제 발이 있으면 이제 발 뒤꿈치하고 발가락이잖아요. 거기를 손으로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자꾸 이렇게 만져주는 거고요. 더 좋은 건 집에 테니스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발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발 마사지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걷기 시작하면 훨씬 더 통증이 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고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쿠션이 있는 신발, 그 다음에 내 발 아치와 딱 맞는 그런 신발을 신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박사님, 우리가 통풍에 걸려도 발이 아프고 족저근막염에 걸려도 발이 아프잖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아픈가요? 둘 중에 뭐가 더 아프냐고 물어보면 정말 아파서 눈물이 나는 통풍이 더 많이 아픕니다. 예, 근데 족저근막염은 찌릿은 하지만 묵직하게 아픈 거고요. 너무 바늘로 콩콩콩콩콩콩 아픈 것이 통풍이에요. 근데 박사님, 우리가 그 족저근막염이 염증 때문이라면 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양제로도 그게 도움이 되나요? 네, 영양제 성분 중에서 족저근막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성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3나 비타민C, 그다음 마그네슘이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메가3는 족저근막염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염 작용으로 우리가 그 족저근막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좋게 해서요.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도 좋고요.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는요. 하루에 하나에서 2캡슐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메가3는 염증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족저근막염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비타민 C는요, 세포를 재생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콜라겐요? 네. 콜라겐이 족저근막염이랑 무슨 연관이 있죠? 콜라겐은요, 족저근막을 형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 C를 통해서 족저근막에 이제 콜라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비타민 C는 어떻게 복용해야 되나요? 비타민 C는요, 하루 한 점, 식사 후에 언제든 상관없이 아침, 점심, 저녁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그네슘은 족저근막염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이제 근육이 이렇게 경직되면 훨씬 더 족저근막이 더 많이 아프거든요. 그것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질입니다. 마그네슘은 하루에 200에서 400mg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제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랬을 때는 식후에 같이 음식과 같이 드시면 속이 좀 더 불편하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영양제를 같이 한꺼번에 먹어도 되나요? 저는 이렇게 권장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오메가3하고 비타민C를 드시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근육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드시거나 아니면 그 통증이 있을 때 그때 드시면 근육 완화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바로 먹어도 네. 괜찮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 상담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 세 가지 영양제를 먹고 이렇게 좀 완화가 되신 그 환자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서 이제 52세 되시는 이제 요리사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족저근막염 때문에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갖고 있는 이제 기저 질환에 대한 이제 영양 상담을 해드리면서 족저근막염에 이렇게 오메가3나 그다음 비타민 C, 그다음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계속 꾸준히 드시면서 나중에 좀 더 괜찮아졌어요.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족저근막염에 좋은 음식도 있나요? 족저근막염은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항산화 또는 항염증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좋은 이제 야채와 과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런 안티옥시단트나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색깔 있는 음식을 좀 더 드시는 것이 좋고요.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이제 튀긴 음식이라던가 또는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되도록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죠. 오늘 박사님 알려주신 영양제와 그리고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신발 관리 그리고 음식 관리까지 꾸준하게 실천하면 족저근막염도 꼭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은 초기 치료하고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발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면요, 족저근막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건강한 발, 행복한 하루 함께 만들어가요.